38번 다들 풀어보셨나요? 38번부터 39번 문제의 유형은 이 문장 삽입이에요. 이 앞에 있는 문장을 읽고 이 지문에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 순서 맞추기 문제처럼 들어오세요. 그 글의 흐름을 잘 봐야겠죠? 들어오세요. 수업 시작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줄게요. 삼십팔 번부터 39번은 이 문장 삽입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앞에 순서 맞추는 문제처럼 요 선지 사이사이에 이 지문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풀 때는 요 초장을 이 보기를 먼저 읽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지문 쭉 읽으면서 선지 사이사이 흐름이 맞는지 아니면 흐름이 이상하다면 거기에 이 보기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찾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38번부터 같이 풀어봅시다. 38번은 풀어보신 분들 있나요? 답은 1번이었죠? 일단 보기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Research in the 1980s and 1990s, however, demonstrated that the tongue map explanation of how we taste was in fact totally wrong.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연구는 그러나 보여줬대요. 우리가 어떻게 맛을 보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 텅맵이라는 것이 사실 완전히 거짓이었다고 틀렸다고 보여줬대요. 이런 연구가. 그럼 일단 이 텅맵이라는 게 앞에서 설명이 나와야겠죠. 이 보기 앞에서. 그리고 however 이 들어갔으니까 however는 무엇이죠? 내용이 순행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이 텅맵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이 옳았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실제로 그게 틀리다라는 걸 밝혀줬다라는 거니까 앞의 내용에서는 텅맵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 그리고 텅맵이 예전에는 옳았다는 거 그 두 개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봅시다. The tongue was mapped into separate areas where certain tastes were registered.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혀는 특정 맛이 등록되어 있는 분리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맵, 지도, 지도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는 지도는 여러 가지 지역, 구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BPP was mapped라는 거는 지도, 어떤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도처럼. 즉, sweetness at the tip, sourness on the sides, and bitterness at the back of the mouth. 끝부분에는 단맛, 그리고 옆부분에는 신맛, 뒷부분, 입의 뒷부분에는 쓴맛, 이렇게 구역별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누구죠? 캠 지금 들어온 친구들 캠 켜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텅이 이 지도처럼 구분이 되어 있는 게 텅맵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부분도 읽어봅시다. As it turns out, the map was a misperception and mistranslations of research conducted in Germany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그것이 밝혀진 것처럼 이 지도는 연구의 오해와 오역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연구냐면 20세기로 들어가는 과정에 독일에서 수행된 연구를 오역,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이해도 잘못한 그 과정이었대요. 텅맵이라는 과정이. 근데 여기 뒤에 문장을 보면은 as it turns out은 짜잔 하고 드러나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나다. 무엇이 드러난 것처럼 이것이 misconception이고 mistranslation이었을까요? 이 보기 문장 무슨 의미였어요? 텅맵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it이 앞에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as it turns out 앞에는 다 텅맵이 옳았다, 텅맵이 그리고 무엇이다 라는 설명밖에 없죠. 그래서 1번 자리에 보기가 들어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은 처음에는 텅맵이 이러이러한 것이고 텅맵에 따라서 그 혀가 분류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그게 거짓말이었다, 틀렸다라는 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사건, 혀지도가 틀렸다라고 밝혀진 것처럼 진짜 이 맵이라는 게 어떤 연구를 오역해가지고 일어난 사태였다.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답을 1번이라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또 다시 해봅시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뭐였죠? 이 it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시 대명사예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 대신해 주는 거. 뭐 그것, 이것, 그 사실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단어 혹은 절, 아이디어 등등을 대신해서 그 다음번에 나타났을 때 it이나 뭐 대시나 도즈나 그런 걸로 대신한다라고 했었죠. 그런 애들 지시대명사 혹은 지시형용사라고 했고요. 그래서 38번, 39번 문제는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해석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중요하겠죠. 이 혀는 특정 그 특정 미각이 등록된 곳인 이 분리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즉, 요 끝에, 맨 끝에는 단맛, 옆에는 신맛, 측면은 신맛, 그리고 입의 뒤쪽에는 쓴맛,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턱맵이라고 불렀던 거죠. 하지만, 턱맵이라고 불러왔었는데, 하지만 1980년대, 1990년대에 연구가 보여줬대요. 턱맵 해석. 어떻게 우리가 맛을 보는지에 대한 턱맵 해석이 사실 완전히 틀렸다고. 그리고 이 사실이 드러난 것처럼 이 지도는 실제로 요 20세기로 들어갈 무렵에 독일에서 수행된 이 연구의 오해와 오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요 턱맵이 옳다. 턱맵이 무엇이다. 그리고 턱맵을 어떻게 정의 내렸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however가 나와서 하지만 그 턱맵이 사실은 틀린 것이었다 라는 게 나오고 다음 왜 틀렸는지 어디에서 틀렸다라는 게 밝혀졌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나오죠. 그래서 흐름이 일본 산지에 올 수밖에 없게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흐름 볼 때 이런 however 같은 접속사의 의미를 잘 찾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시대명사 앞에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잘 찾아봐야 돼요. 이 뒤에 내용은 이 턱맵이 옳지 않다라는 건데, 요 앞에 내용은 턱맵이 옳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앞에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처럼, 그것이 밝혀진 것처럼이라고 했었죠. 즉, 턱맵이 옳지 않다라는 게 이 의미상으로 와야 되는데 앞에는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이 여기 삽입되어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밝혀진 것처럼 턱맵은 틀리다. 이렇게 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흐름 볼 때 꼭 주의하세요. 단어들. 그래서 해석할 때도 섬세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쭉쭉 해석해 봅시다. Today, leading taste researchers believe that taste buds are not graded according to specialty. taste bud는 미래라는 거예요. 혀에 이렇게 오돌토돌 돌기 같은 거 나 있는 거 있죠? 거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미래라고 미각? 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세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미래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거는 과거에 대한 연구를 해왔으니까 오늘날은 또 어떤지 말하고 있네요. 오늘날 선도적인 미각 연구원들은 믿었습니다. 이 미래가 특이점에 따라 그룹화되어 있지 않다. 즉, 이 턱맵이 옳지 않다라는 걸 알아냈고, 그리고 그러면은 무엇이 옳은지, 턱맵, 이 혀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혀가 어떤 식으로 어, 메커니즘, 작동을 하길래 우리가 맛을 거기서 다르게 느끼는지 오늘날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Sweetness, saltness, bitterness, and sourness can be tasted everywhere in the mouth, although they may be perceived at a little different intensities at different sites. 이 단맛, 짠맛, 쓴맛, 그리고 신맛은 이 입안에 어디에서든지 맛보아질 수 있대요. 비록 그들이 약간 다른 강도와 다른 장소에서 인식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 턱맵은 혀가 그 특정 맛을 인지하는 부분이 나뉘어졌다라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니었고 실제는 이 혀 모든 부위에서 맛은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단맛이 강하게 intensity 강도가 다르다. 강하게 느껴지고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뭐
신맛이 강하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턱맵 이런 아이디어로 오해를 했던 거겠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다라는 걸 발견을 했대요. Moreover, the mechanism at work is not place but time. 게다가 이 작동 중인 메커니즘, 작용 원리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었대요. 혀의 그 부위가 아니라 감각이 머무는 시간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뒤에 설명을 해줘요. It is not that you taste the sweetness as a tip of your tongue, but rather that you register that perception first. 당신의 그 혀의 끝부분에서 단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은 그 지각을 첫 번째로 등록을 하는 것이다. 혀의 전체에서 단맛을 느낄 수 있는데 혀의 끝에 부분에서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단맛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강도, 더 센 강도. 그렇기 때문에 혀 끝에서만 단맛이 느껴진다라고 과거 사람들이 오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8번 지문은 턱맵이 턱맵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그것은 틀렸고 맛을 보는 그런 미각적인 작동 원리는 장소, 혀의 특정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시간, 미각이 얼마나 빨리 혀의 이러한 부분에 도달하는지가 중요했었다. 그런 지문이었겠네요. 이 지문의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장 삽입도 힌트를 2개나 줬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용된 문법 같은 것들 다 가봅시다. The tongue was map. map이라는 거는 지도죠, 지도. 근데 지도라는 명사뿐만 아니라 지도를 만들다라는 동사로도 쓰여요. 지도를 만든다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구역을 나누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map into A라는 건 A라는 지역, 구역으로 나누다, 구역을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혀가 구역을 나눈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구역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나누어진 거죠. 그래서 수동태인 BPP를 사용해 준 것입니다. 나뉘어졌다, 분리된 구역으로. areas는 구역, 지역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구역이나 지역. 그리고 separate는 분리하다, 뭔가 분리해내거나 아니면 분류하다. A는 A끼리, B는 B끼리, C는 C끼리. 단맛은 단맛끼리, 신맛은 신맛끼리, 쓴맛은 쓴맛끼리 이렇게 분류해낸 구역으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그게 턱맵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 where, 관계부사 오랜만에 다시 조금 복습해 볼까요? 관계부사 언제 쓰는지. 일단 관계부사도 관계사이기 때문에 관계 있는 두 문장을 이어줄 때 쓰여요. 그리고 부사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선행사 단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관계부사는 전치사와 관계 대명사를 관계부사로 바꿔 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선행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관계부사 where, 장소를 나타내는 where, 시간을 나타내는 when, 이유를 나타내는 why, 방법을 나타내는 how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관계부사의 특징은 앞에 선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뒤에 문장이 완벽하고 그것이 특징이었어요. 그럼 한번 저기서 쓰인 관계부사 where이니까 구역, 이 분리된 구역들이 선행사이겠네요. 그리고 원래 문장은 30 cases were registered in separate area. 이 특정 감각, 미각들이 등록되어 있다. 이 분리된
구역에 등록되어 있다. 각각의 구역에 등록되어 있다. 라는 거였을 텐데 이 separate areas가 겹치니까 그걸 위치로 바꿔서 위치로 대신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를 대신해서 in which certain cases were registered 바꿨는데 이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 where로 바꾼 것이죠. 부분 어찌됐든 부분이라는 건 특정한 장소니까 관계부사 where로 또 관계사가 가면 관계된 것들이 무엇인지 일단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그 특정 예시를 이 뒤에서 말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수동태 나오죠? register이라는 건 등록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특정한 미각들이 맛들이 등록을 한 게 아니라 등록이 된 거죠. 특정 부위에. 그래서 were registered라는 PPP 수동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수동은 능동과 반대라 그랬죠. 능동은 능력이 있어서 뭔가 행동을 하는 거. 수동은 능력이 없어서 그 능동의 반대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당하게 되는 거, 어떠한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certain taste, 특정한 감각들, 맛들이니까 was가 아니라 were로 수일치, 주어 동사 수일치도 항상 잊지 마시고 그 다음 however, but 이런 거 접속사들 의미 꼭 살려서 해석을 해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연구, research는 연구예요. 그다음 demonstrate, 데모하다 그 뭐 박정희 정권 시대 혹은 뭐 군사 정권 시대에 데모 학생들이 데모 많이 있었죠. 데모 시위하다라는 거는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emonstrate는 의견을 표출하다, 보여주다, 나타내다. 뭔가 행위나 말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를 demonstrate, 나타내다.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거기서 파생된 게 이 데모예요. 데모. 하여튼 요 연구가 보여주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이 턱맵 해석. 어떻게 우리가 맛을 보는지에 대한 턱맵 해석이 사실 완전히 틀렸다고. In fact, fact는 사실이죠. 사실로 따지자면 완전히 틀렸다고.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A of B 하면은 B라는 A 혹은 B에 대한 A. 즉 A는 B와 어떠한 의미상 연결이 있다.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혹은 B가 A에 대한 것이다. 그런 표현을 나타낸다 그랬죠. 이 of가. 다음 that. 이 뒤에서도 that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that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또 다시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 that이 일단 접속사로 쓰일 때 접속사는 접속시키는 애라 그랬죠. 더하는 거. 절과 절을 더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의 특징은 이 관계사처럼 관련된 애들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과 관련된 선행사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완벽한 절과 절, 완벽한? 하여튼 주어 동사가 있는 절과 절을 접속시킨 거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완벽하죠. 관계대명사는 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접속사들과 관계대명사 대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예문 볼까요? I know that you lied. 나는 당신이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절은 명사절이라고 했었죠.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 그래서 당신이 거짓말했다라는 것 이렇게 명사처럼 해석이 된다는 특징이 있고 접속사의 특징 다시 봐볼게요. 절과 절을 접속시켜주네요. 그리고 관계 있는 애들이 아니니까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이 완벽하죠. 너는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접속사의 특징, 그리고 접속사의 해석 잊지 말아주세요. 접속사 진짜 계속 나오니까. 접속사의 특징, 생략이 가능하다. 가 접속사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 관계대명사 저일 때, 관계대명사 되실 때의 특징. 관계대명사는 관계사, 관계가 있는 두 문장을 무언가 겹쳐지는 단어를 대신해서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뒤에 문장과 관련된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리고 그 선행사의 자리 대신된 자리가 빠져 있다. 주어 자리에 있던 애를 대신했으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를 대신했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했었죠. 한번 예시를 봐봅시다. I know that cars that are parked there. 저기에 주차되어 있는 그 차를 나는 알아요. 그럼 이 뒤에 문장을 보니까 are parked there. 저기에 주차되어 있다. 뭐가 주차되어 있는지, 주차되어 있는 대상, 주체가 누군지 주어가 안 나와 있죠? 동사는 있는데. 근데 누가 주차되어 있겠어요? That car, 저기는 차가 주차되어 있겠죠? 그래서 뒤에 문장 관련된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 선행사의 자리에 있었을 주어가 없으니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였네요. 근데 that은 선행사가 뭔지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다라고 했었고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함께 쓰이면 얘네를 생략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왜냐면 얘네가 빠지면 분사처럼 쓸 수 있으니까. 다음 목적격 관계 대명사일 때 I know that car that I drove. 나는 내가 몰았던 그 자동차를 안다. drive, driven? drove는 몰다예요. 운전하다. 뒤에 문제를 보니까 나는 운전했다. 무엇을 운전했는지, 뭐 트럭을 운전했는지, 자전거를 운전했는지, 자동차를 운전했는지. 목적어가 안 나와 있네요. 운전한 대상이. 근데 무엇을 운전을 했겠어요? 막 car, 내 car, 저기 있는 차를 운전했겠죠? 그래서 뒤에 문장 관련된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 선행사의 자리에 있었을 목적어가 빠졌기 때문에 이 대신해서 빠진 거죠. 네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되시겠네요. 목관대는 생략이 그냥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다음 여기서 관계대명사의 대가 요 that car 이 차를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의 that은 다르죠. 마지막으로 이 that이 지시 대명사나 지시 형용사로 쓰일 때 지시 대명사나 지시 형용사는 앞에 나온 것을 지시하는 대명사, 대신하는 명사 혹은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예요. 여기서는 그 차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로 쓰였죠. 지시 대명사로 쓰일 때 We win, 우리가 이겼어 라고 A가 말해서 B가 대답을 했네요. That's nice, 그 이겼다라는 사실. 이 멋지다, 대단하다. 그래서 지시 대명사나 지시 형용사는 앞에 있는 앞에서 나온 단어나 상황, 즉 문장 전체 혹은 특정한 절 같은 것을 대신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그거 말했었나요? 구랑 절의 차이? 단어가 있고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문장은 단어들이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문장이 제일 상위 개념이고 단어가 제일 하위 개념이라고 치면은 구와 절은 그 사이에 있는 단어와 단어가 뭉쳐진 것들을 구와 절이라고 하는데 구와 절의 차이가 뭐냐면 구는 그냥 주어 동사 의미가 없는
단어들이 모인 걸 구라고 해요. 근데 문장은 아니고 문장보다는 좀 더 짧은 단어들이 모인 그런 형태겠죠. 근데 절은 얘도 단어들이 모인 문장의 하위 개념이긴 한데 주어 동사의 개념이 뜻, 의미가 있는 애들을 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는 주어 동사의 의미가 없지만 절은 주어 동사의 뜻, 의미가 있다. 그리고 얘네는 문장의 하위 개념이자 단어의 상위 개념이다. 단어들이 뭉친 표현들을 그냥 다 구나 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저 위에서 쓰인 대신 그럼 뭘까요? 아이고, 답이 나와 있네. 대신 무엇인 대신지를 보자면 일단 해석을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한지 안 완벽한지, 그리고 앞에 선행사, 뒤에 문장 관련된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겠죠. 보니까 the pen-level explanation of how it takes 주어 was totally wrong 동사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 조동사가 완벽하네요. 그리고 뒤에 문장 관련된 선행사가 없고요. 그래서 이 대신 그냥 이 절과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 이겠네요. 그래서 접속사 대신 생략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생략을 해도 상관없겠죠. 그다음 여 how라는 의문사 의문을 나타내는 단어는 the way 방법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어떻게라고 해석될 때도 있지만 형용사와 함께 쓰이면은 얼마나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었죠. How much 얼마인가요? 즉 형용사의 정보에 대한 의문으로. 근데 지금은 how 주어 동사 그냥 우리가 어떻게 느낀지 그 방법에 대한 의문이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라고 해주셔야 되겠고 이거는 긴 하나의 문장에 의문사 절 이건 주어 동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문사 절이라는 거죠. 의문사 구가 아니라 하여튼 의문사 절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간접 의문문일 거고요. 간접 의문문 나왔으면 직접 의문문과 어순 비교하셔야 된다 그랬죠. 직접 의문문의 예시 하나만 외우면 된다라고 했어요. Where were you? 너 어디 있었니? 의문사 동사 주어 직접 의문문의 어순이 의문사 동사 주어라면 간접 의문문은 그 반대인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이겠네요. 아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학교에서는 how takes we taste 뭐 us 이렇게 바뀌면 하여튼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요 as가 해석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as 나오면은 이 앞뒤 문장 맥락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러이러한 사실이 드러난 것처럼 이 지도가 어떠어떠하다고 또 밝혀졌다라는 거니까 처럼 같이 이거 밝혀짐에 따라 등등으로 해석을 잘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요 미스라는 거는 잘못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interpretation은 설명, 해석, 의미를 뭔가 알아내는 것을 이 interpret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앞에 잘못이 붙었으니까 misinterpretation은 오해라는 거고 translation은 번역, 해석. 뭐 한국어를 영어로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번역하거나 해석하는 걸 다 transla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앞에 잘못이 붙었으니까 mistranslation은 오역, 잘못 해석한 거, 오역. 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다른 것들 misunderstanding 오해 잘못 이해한 거 mistake 잘못 행동한 거 실수 misbehave 잘못된 행동을 한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iss가 뭔가 잘못을 의미하는
접두사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션 같은 거는 이 단어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라고 했었죠. 꼬리, 단어 뒤에 붙은 거. 머리, 두 단어 앞에 붙은 거. 이거 한국어 문법에서 나오니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접두사, 전미사마다 의미가 있고 역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편하겠죠.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이게 명사인지 동사인지쯤은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게 긍정적인 단어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단어인지 그것조차 모를 때 이런 접두사 그다음 전미사의 의미를 알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니까. 다음 콘덕트라는 거는 수행하다 라는 건데 이 연구가 수행을 한 거예요? 수행이 된 거예요? In Germany 독일에서 수행이 된 거죠. 연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사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 분사를 줬어야 됩니다. 분사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가자면 동사의 그 형태를 바꿔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로 쓰는 걸 분사라고 한다고 했었죠. 즉 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어떤 명사를 수식해주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야지만 능동과 수동의 의미를 분별해낼 수 있겠죠. 왜냐면 ing 현재 분사의 경우에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pp 과거 분사의 형태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했으니까 수식해주는 명사를 찾아서 이게 수동 완료의 의미인지 아니면 능동 진행의 의미인지 그걸 따져서 어떤 분사인지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 분사애들이 특징이 이 앞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행된 연구가 뭔가 손발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뭐 뇌가 있어가지고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연구가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젊은이에서 수행된 거죠.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conducted 과거 분사로 쓰여진 겁니다. 여기 conducting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at the turn of A라는 거는 A로 바뀔 무렵에 그래서 A는 뭐 기간 혹은 어떤 시기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20세기로 바뀌는 무렵에 이 독일에서 행해진 연구를 알려주기 위해서 at the turn of 20th century 이런 걸 썼네요. 20세기로 바뀌는 무렵에라는 거는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 이겠죠? 그 다음 지금은 21세기죠. 2025년, 2000년대까지는 21세기일 거예요. 2100년도 넘어서는 22세기일 거예요. 이 세기를 세는 건 말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100년 뒤의 미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2000년대는 2025년, 2050년 등등 2000 몇십 년대는 2100년을 바라보기 때문에 21세기인 거고 2100 몇 년부터는 이제 2200년을 바라보기 때문에 22세기인 거예요. 그래서 1900년도는 19세기, 20세기였던 거고요. 1900년대 바뀌는 무렵에 190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기를 세는 거는 100년 앞을 기준으로 센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21세기.
그다음 여기서도 분사가 나오네요. Leading taste researcher. 리드하다, 리더, 훌륭한 리더. 한국어에서도 많이 쓰이잖아요. 리드라는 거는 이끈다라는 거예요. 즉, 뭔가를 이끈다라는 거는 선도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그래서 리딩 리서처들은 선도적인 뭔가 이러한 미각에 관련된 연구 분야를 이끄는 미각 연구원들이라는 것이겠네요. 그럼 여기서도 접속사 대 나오죠. 절과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 대. 그다음에 taste buds는 미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룹 채팅 혹은 뭐 그룹 토론. 그룹은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는 걸 그룹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룹은 분류하다. A 그룹, B 그룹 이렇게 분류하다. 혹은 뭐 모이다.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미래가 이 특이점에 따라 분류가 되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BPP or grouped를 or grouped로 나타내줬네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항상 수동인지 능동인지 그 의미를 잘 해석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류되다라는 것과 분류하다라는 건 다르니까요. 분류하다라는 거는 분류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분류를 하는 건데 분류되다라는 거는 능동적인 주체에 의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분류가 되어진다라는 거니까 의미가 다르죠. 그다음 according to A라는 건 A에 따라서 라는 부사예요. according to.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모르는 단어였다면 외워주세요. 다음 special. You're so special. 너 정말 특별해, 특이해.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speciality라는 거는 특수점, 특징, 특이점. 뭔가 다른 것들과는 다른 특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speciality, 특이점. 그다음 여기 뒤에서도 수동태가 나오네요. 이러이러한 미각이 맛보아질 수 있습니다. 미각이 어떻게 맛을 봐요? 인간에 의해서 맛봐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능동과 수동의 의미 잘 살려서 해석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얼도라는 접속사의 의미는 뭐냐면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even though, even if 이런 것들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각은 이번에는 어디에서든지 맛보아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겠네요. 그 다음에 데이가 뭘까요? 이것도 이것도 지시대명사죠. 앞에 나와 있는 복수 형태의 명사들을 대신한 거니까. 이거는 이 앞에 나온 미각들일 거예요. 단맛, 쓴맛, 짠맛, 신맛, 요 네 가지 미각들, 그들이 인지될 수 있다, 감지될지도 모른다라는 거니까 may 혹은 might라는 거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얘도 또 조동사예요. 조동사 can, should과 같은 조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태로 인지될지도 모르는 거냐면 at a little different intensity. 약간 다른 강도로 근데 어디에서 at different sites 다른 장소, 다른 위치에서 인지될지도 모른다. 비록 이 입안 전체에서 얘네가 느껴질 수는 있어도 강도와 그리고 그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인지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맵탕이라는 착각을 한 거고요. 실제로도 그 대학교 화학 책에 아직 개정되지 않은 곳에는 이 맵통이 진짜로 나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게 틀렸다는 걸 최근에서야 진짜 최근에서야 배운 겁니다. 그다음에 단어 intense는 강도예요. intensity는 강도. 근데 intensity 쓰니까 강도들이겠죠. sever가 아니라 강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강한 정도. 그다음에 인터넷 사이트 아시나요? 인터넷의 특정한 장소. 인터넷도 어떻게 보면은 가상 현실, 가상 공간이죠. 그 가상 공간에 이 사이트는 특정한 장소를 이름 붙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사이트는 위치 혹은 장소, 인터넷 장소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혀의 장소였겠죠. 혀의 다른 부분, 위치. moreover, 게다가 라는 뜻을 가지는 이 moreover이라는 접속사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메커니즘은 작동 원리 혹은 작동되는 체계를 말하죠. 그냥 한국어에서도 메커니즘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하여튼 이 작동 중인 작동 원리, 혀의 작동 원리겠죠. 그것은 장소에 관한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한 것이다. 어떠한 감각이 더 빨리 등록되는지에 관한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뒤에서 요 it이 나오죠. it도 지시 대명사예요. 이러한 형상, 이 미각을 감지하는 게 장소에 관한 게 아니라 시간에 관한 것이라는 현상은 음, 현상을 설명해 주는데 그 구조가 어떠하냐면 not A but rather B, not A but B. 이 not A but B라는 건 A가 아니라 오히려 B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A는 지금 여기서 that you taste sweetness at the top of your tongue 이 A겠죠. 당신 혀의 끝부분에서 단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A가 아니라 오히려 whether이 들어갔네요. 당신이 그 지각을 제일 첫 번째로 등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 혀끝에서 단맛을 빨리 느끼는 현상이 거기서만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쪽 부분에서 가장 먼저 단맛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냥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거다라고 즉 장소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것이다. 미각을 느끼는 이런 메커니즘. 그게 이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38번도 그렇게 내용이 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아니면 뭐 너데이버비 구조가 너무 길었거나 해서 어려울 수는 있었어도 계속 연습해보고 계속 읽어보면은 어려운 건 없을 테니까 이제 넘어가서